코코 샤넬.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오늘날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 샤넬을 세운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20세기 여성 패션의 흐름을 바꾼 혁신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과감하게 코르셋을 없애고 간결한 재단과 편안함, 그리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통해 당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여성복 관념에 강렬한 반기를 들었다. 그녀가 남긴 패션 혁신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몸의 자유를 추구하는 디자인, 그리고 패션의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현대 패션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코코 샤넬의 본명은 가브리엘 샤스넬이며 그녀가 걸어온 길은 오랜 시간 동안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전해져 내려온다. 여기서는 그가 태어나서부터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를 일구고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코 샤넬은 1883년 8월 19일 프랑스 중서부에 위치한 소미르에서 태어나다. 그녀의 부모는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가족은 대체로 가난한 편이었다. 어머니는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떠돌이 장사를 하며 안정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 가브리엘이 만 1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녀의 삶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아버지와의 유대가 약했던 가브리엘은 결국 수도원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다. 이 고아원에서 그녀는 수녀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며 바느질을 배웠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녀가 성공적인 디자이너로 발돋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 당시 프랑스의 여성복은 복잡하고 무거운 속옷, 거대한 장식, 코르셋 등으로 구성되어 여성이 스스로의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익힌 재봉 기술과 자신의 손재주로 가브리엘은 옷을 직접 수선하거나 만들면서 새로운 꿈을 키웠다. 고아원을 떠난 후에는 기숙학교와 친척집 등을 전전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부터 가브리엘은 보다 안정된 삶을 꿈꾸기 시작했으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흥미를 느꼈다. 이후 카바레나 술집 등에서 가수로 일했는데 이때 부른 노래 중 하나가 코코리코라는 곡이었다고 한다. 이는 코코라는 별명이 생긴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다른 설로는 퀴쿠아브 코코라는 노래에서 유래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별명이 그녀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본격적으로 패션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1910년 파리에 모자점을 연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파리 캉봉거리 21번지에 위치한 이 작은 가게는 샤넬 모데즈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당시로서는 세련되고 소박한 디자인의 모자를 선보이며 조금씩 명성을 쌓았다. 당시 패션계의 모자는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액세서리였다. 그러나 샤넬은 기존의 여성 모자들이 너무 복잡한 장식을 달고 있어서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리본, 깃털, 꽃 등의 장식을 최소화하고 깔끔한 실루엣과 안정적인 착용감을 강조해 기존의 과장된 모자와는 전혀 다른 상품을 내놓았다. 그 결과 파리의 상류층 여성들이 그녀의 모자를 찾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기는 곧 주목받는 모자 디자이너가 되는 디딤돌이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샤넬은 1913년 노르망디 해안 휴양지인 도비레, 그리고 1915년에는 휴양지 비아리츠의 의상숍을 열면서 점차 사업을 확장했다. 당시 휴양지에서의 삶은 약간 더 자유롭고 사교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곳을 찾는 부유층 고객들에게 그녀의 간결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어필되었고 점점 더 유명해지게 된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오히려 샤넬의 성공에 여러모로 영향을 주었다. 전쟁으로 인해 남성들이 전장에 나가게 되면서 여성들이 공장이나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자연스레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복장을 필요로 하던 여성들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이 시기 샤넬은 여성복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바로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더 가벼운 소재와 간소화된 재단을 적용해 옷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복잡하고 장식적인 드레스 대신 재킷과 스커트의 조합, 편안한 니트, 비교적 간소화된 실루엣 등이 샤넬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예를 들어 저지를 활용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전통적으로 고급 패션은 실크, 세틴, 벨벳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원단에 의존해왔으나 샤넬은 저지처럼 일상적이고 늘어나는 소재를 고급스럽게 재탄생시켰다. 이는 여성이 일상 속에서 움직이기 편하고 동시에 우아함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시도였다. 코르셋과 긴 치마는 오랫동안 여성에게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강요했던 상징이었다. 그러나 샤넬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몸과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 느꼈던 여러 제약이나 고아원 생활에서 익힌 실용주의적인 감각과도 연관이 있었다. 샤넬은 특히 허리를 꽉 졸라매는 코르셋의 해로움을 지적했다. 코르셋으로 인해 여성들은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웠다. 더불어 옷에 달린 과도한 러플, 레이스,
장식 등은 움직일 때마다 무겁고 복잡해진다. 샤넬은 이를 과감히 걷어냈고 깔끔하고 실루엣이 살아있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 같은 디자인 철학은 여성의 해방이라는 사회적 메시지와도 맞물려 전후 여성들의 열띤 지지를 얻었다. 샤넬이 만든 수많은 의상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리틀 블랙 드레스이다. 1926년에 잡지 보그에서 모든 여성들의 옷장에 꼭 필요한 기본 아이템이라며 소개된 이 검정 드레스는 간결한 선, 짧은 길이, 목둘레나 소매, 최소한의 장식을 갖춘 디자인으로 파격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검정색은 주로 장례식이나 상복에서나 입는 색으로 간주되었다. 게다가 부유한 여성들은 화려한 색감을 강조한 옷을 선호했기에 검정색 드레스는 서민적이거나 상복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샤넬은 검정색이 주는 우아함과 단순함을 오히려 고급스럽게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액세서리와 조합하기 쉽고 몸매를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작업은 곧 전 세계 여성들에게 블랙 드레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격조를 갖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주었고, 리틀 블랙 드레스는 현대 패션의 클래식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1921년 샤넬은 향수가 단순히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의 옷차림과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터치라는 개념을 도입해 유명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어와 협업하여 샤넬 넘버 5를 출시했다. 이 향수는 간단한 사각형 병에 담겨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무척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여겨졌다. 대부분의 20세기 초 향수들은 옷 한 종이나 특정 재료의 단일 향을 강조했으나 샤넬 넘버 5는 복합적인 향조합을 통해 독특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었다.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1950년대 할리우드 배우 마릴린 먼로가 나는 잠자리에서 샤넬 넘버 5 몇 방울만을 걸친다 고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샤넬은 자신이 디자인한 의상과 넘버 5 향수를 4차원적 아름다움, 위결합으로 설명하곤 했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의상뿐만 아니라 후각적 감각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스타일의 완성을 의미했다. 코코 샤넬의 개인사는 패션만큼이나 화려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그녀는 사교계 인사, 예술가, 문인, 심지어 귀족이나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인맥을 맺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인 사업가이자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아서 카펠이 그녀에게 초창기 사업 자금을 대주어 도움을 준 것이 유명하다. 그러나 카펠이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서 코코 샤넬은 커다란 상실감을 겪었다. 이후에도 웨스트민스터 공작 등 여러 저명 인사들과 교류하거나 연인 관계를 맺으며 샤넬은 유럽의 상류층 사교계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그녀의 파리 살롱에는 당대의 예술가인 장 콕토, 파블로 피카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등도 자주 출입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통해 샤넬은 패션 외에도 예술과 문화 전반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흐름을 패션에 접목했다. 샤넬 브랜드는 1920년, 1930년대에 이르러 대규모 확장을 거듭한다. 파리 캉봉가 31번지에 자리 잡은 샤넬 하우스는 오트 쿠티르, 기성복, 보석, 향수 등을 아우르며 명실공히 프랑스 패션계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샤넬은 헐리우드와도 협업해 영화 의상을 제작하는 등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파리에 전운이 들이오자 샤넬은 전시의 패션은 사치일 뿐이라며 많은 매장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 결정은 여러 가지 해석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샤넬이 전쟁 중인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서 사치를 지향하고 휴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독일 점령하에 파리에서 샤넬이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샤넬이 전쟁 시기 독일 고위 관리와 가깝게 지내면서 나치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한동안 스위스 등지에서 사실상 망명 생활을 하게 된다. 파리에 돌아오면 곧바로 프랑스 레지스탕스로부터 반역자 낙인이 찍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는 설도 있다. 오랜 휴식기 동안 샤넬의 이름은 이전만큼 빛나지 않았고 파리의 패션 중심에는 크리스티앙 디올 등이 신예 스타 디자이너로 떠올랐다. 1954년 70세가 넘은 코코 샤넬은 파리에 돌아와 샤넬 하우스를 재오픈하고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함으로써 극적인 복귀를 알렸다. 초기에는 이미 너무 늙은 디자이너가 돌아왔다는 혹평도 쏟아졌다. 패션계의 트렌드는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처럼 풍성한 스커트와 잘록한 허리 라인을 부각하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선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샤넬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내놓았다.
특히 1950년대 중반에 선보인 샤넬 수트는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노칼라 재킷의 무릎 길이 스커트, 그리고 금색 버튼이나 체인 장식이 살짝 가미된 디자인이 대표적이다. 가볍게 여미는 재킷은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웠고 또 다른 그녀의 시그니처인 트위드 원단을 사용해 활동성이 높았다. 이는 여성성의 강조 대신 실용적이며 세련된 멋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당시 패션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결국 샤넬 수트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며 코코 샤넬의 간결의 미학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그 결과 샤넬 하우스는 전후에도 영향력을 회복하고 젊은 세대 디자이너들에게도 오랫동안 귀감이 되었다. 1950대, 1960년대를 지나며 코코 샤넬의 나이도 점차 들어갔지만 그녀는 평생을 일중독자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옷감 선택부터 재단, 디테일 체크까지 꼼꼼하게 진행했고 액세서리 디자인에도 관심을 놓지 않았다. 1955년 탄생한 가죽 체인백은 그녀의 디자인 정점 중 하나로 꼽힌다. 어깨에 걸 수 있는 백이라는 실용적인 요소와 우아함을 동시에 담아낸 이 가방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아이템으로 손꼽힌다. 샤넬은 패션하우스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지닌 마담으로 불렸다. 직원들은 그녀를 공포에 가까운 존경심으로 대했으며 한편으로는 여성성을 존중하되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는 군더더기를 다 털어내야 한다. 는 그녀의 철학에 공감했다. 샤넬은 사소한 브로치 하나까지도 가장 알맞게 그리고 편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늘 완벽을 추구했다. 코코 샤넬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나이는 80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령으로 인한 치매 증상과 기억력 감퇴가 진행되어 장소나 시간, 상황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본능처럼 바늘과 실을 들고 무언가를 꿰매거나 액세서리를 만들곤 했다. 삶의 마지막 무대는 파리의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인 리츠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1971년 1월 어느 일요일 곱게 차려입은 차에 침대에 누워있던 샤넬은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게 갑자기 "아, 당신이 날 죽이고 있어요. 당신은 날 죽이려 하시는군요." 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는 병으로 인한 망상일 수도 있고 정신적 불안감일 수도 있었다.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라는 속삭임을 남기고 향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그녀를 보좌한 직원들 외에 임종을 지켜준 가족은 없었다. 그러나 사후에도 그녀의 패션 정신과 헤리티지는 샤넬 하우스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녀는 사랑과 성공, 그리고 파격과 논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코코 샤넬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진보적이고 우아한 패션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그 정신적 유산은 패션이 단지 몸을 감싸는 천조각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 표현의 수단임을 일깨워준다. 샤넬이 고안한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그녀가 직접 설계한 브랜드 전략들은 오늘날 명품 업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패션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 검정색 드레스를 장례식용이 아닌 시크의 절정으로 끌어올린 혁신, 그리고 향수 한 방울이 스타일을 4차원적으로 완성한다는 통찰. 이는 20세기 초라는 시대적 배경을 초월해 지금까지도 유효한 패션의 근간을 형성했다. 코코 샤넬은 늘 말하곤 했다.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이 말 그대로 그녀가 창조한 스타일은 세기를 넘어 21세기에 이른 지금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다. 결코 녹슬지 않는 우아함과 실용성의 균형, 전통을 혁신으로 이끄는 디자인 철학,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변화의 서사가 바로 코코 샤넬의 이야기다.